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네, 오늘 시장 리뷰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7거래일째 같은 구간에서 맴도는 형태로 시장은 마감했습니다. 위에서 7월 11일부터 떨어져 내려오는 이 빗각 추세대를 결국에는 뛰어넘지 못하는 모습이 연일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 구간에 계속 갇혀 있는 상태, 외국인들이 누적으로 옵션 양매도를 구축한 상태에서 계속 프리만 깎고 있는 상태. 그 다음에 선물은 6거래일째 환매수. 오늘도 사실 환매수를 조금이나마 보이긴 했지만 어쨌든 6, 7거래일 동안 환매수를 통해서 포지션을 중립에서 중립 상방으로 이동을 하는 중립 매도에서 중립 상방으로 어, 바뀐 그런 상태가 되었죠. 어쨌든 7거래일째 지금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시간들이 어찌 보면은 매매하기가 되게 불편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짧은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그나마 조금 수월할 수도 있는데 짧은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이러다가 변동성 터지는 날 상당히 조심하셔야겠죠. 7거래일 동안 뭐 짧은 트레이딩을 통해서 수익이 얼마가 났든 간에 한 방에 무너질 수도 있으니까 꼭 유념하셔야겠습니다. 변동성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 이날부터 여기서 한번 페이크를 주고 제가 여기 속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하방으로 한번 터진 다음에 여기서부터 10% 당일에 내려온 뒤에 기술적 반등에 기본적으로 가능한 구간인 618자리와 빗각 추세를 만나는 지금 구간까지는 반등이 충분히 그냥 나올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자리까지 올라와서 지금 이제 변곡 구간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변곡 구간은 1주에서 2주 정도 횡보가 지속될 수 있다고도 말씀드렸고 지금 이제 2주차에 접어든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변곡 구간은 반드시 꺾여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같은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게 변곡 구간인데 확률적으로 볼 때 지금 외국인들이 뭐 선물 포지션을 환매수를 늘려가지고 매도에서 매수로 바꿔놨다고 한들 완전히 그냥 상승으로 지금 전환되는 걸로 볼 수 있냐? 아직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상황들을 어쨌든 지금 잭슨홀 미팅에서 금리 인하를 거의 확실시 해놨고 그런 상태에서도 증시는 반응을 안 하고 있다라는 거죠. 뭔가 지금 캥기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뭔가 불안 요소들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코스피를 장악하지 않고 선물을 장악하지 않고 여기까지 반등 기본적으로 준 다음에 일시적으로 조금 리스크만 축소하고 또 코스닥은 하단에 장악해놓고 청산을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연속적으로 연출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뚜렷한 시그널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여전히 경계를 해야 될 모습이고요. 물론 돌파해서 안착을 한다면 조금 더 진행될 여지는 있겠죠. 어디까지? 764까지는 원래 우리는 잘 안 가는데 아직도 618 자리가 조금 공간이 열려 있긴 합니다. 그래서 약간 더 시도를 하는 척을 하는 모습은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쉽지는 않아 보여요. 오늘 움직임 보고서 좀 더 뚜렷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점점 쉽게 가지 않는구나 라는 걸요. 물론 오늘 위클리 옵션 만기일 영향도 있겠지만 위클리 옵션 만기 포지션도 어쨌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들을 양매수를 허용하고 혹은 콜옵션에 집중하는 모습을 허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뭔가 지금 금리 인하 가지고는 재료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지난번에 이제 8월 5일에 정말 시장을 압박했던 많은 일본발 내용들이 등 미국 경기 침체 우려 등 이런 것들은 많이 해소가 됐지만 여전히 우리 시장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무언가가 지금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 그런 느낌들을 계속 해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따가 과연 우리 시장에 지금 문제점이 또 하나 뭐가 있을까 계속 살펴보던 중에 최근에 이제 기사화가 되고 있는 것들을 하나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물론 뭐 그동안 많이 언급드렸던 내용이에요. 당연히 현재 시장의 우리 매크로적 리스크인 거니까. 자, 먼저 중동 리스크부터 하나씩 미국 보고 우리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동 리스크 가자지구 휴전 및 인실이라고 써놨네요. 인질 석방을 위한 카이로 휴전 협상은 성과 없이 종료되었습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충돌에도 이스라엘 텔아비브 증시는 상승했습니다. 이런 특징들이 있었고요. 원유 선물이 이제 움직이고 있죠. 유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도 2.5% 정도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물 포지션도 원유 선물 개인 롱 90%대에서 현재 개인 숏 60%대로 급 전환되면서 급반등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계속 이 상태가 유지되고 또 추세선을 돌파해서 가면은 다음번에 한두 달 뒤에 시차를 두고 또
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또 힘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유가의 급등은 또 경계를 해야 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자, 미국 이번 주 주요 일정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월요일, 화요일은 큰 게 없어요. 월요일, 화요일은 내일 정도 소비자 신뢰 지수 정도 발표하는 거 말고는 딱히 큰 게 없습니다. 이제 수목금에 거의 다 몰려 있는 모습이고요. 8월 28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 있죠. 이후에 우리 위클리 옵션 만기일 바로 진행됩니다. 두 번째 8월 29일 미국 2분기 경제 성장률 수정치 발표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8월 29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 있는데 이거는 뭐 매주 발표하는 거지만 이번에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은 금리 인하를 진행하지만 점진적이라는 표현을 생략한 것에 대해 한 번에 50bp의 빅컷을 단행할 가능성이 36%까지 높아졌습니다. 36%면은 거의 뭐 실행될 가능성이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꽤나 높은 거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금리 인하 폭을 결정지을 가장 중요한 고용 관련 지표는 평소보다 더 중요해진 상황입니다. 고용이 둔화될 것 같으면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지며 50bp 인하를 한 번에 단행할 수 있고 이는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킬 요인으로서 충분합니다. 8월 30일 7월 PC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요. 근원 PC 컨센은 지난달 2.6%에서 이번에 2.7% 정도로 소폭 상향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헤드라인 PC는 컨센은 지난달 2.5%에서 이번 2.6%로 소폭 상승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나라 시장의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리스크, 최근에 뉴스에서 다뤄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언론에서 다루고 있는 거. 대한민국 국가 채무가 3천조 원을 돌파했다라는 소식입니다. 국가 채무 증가 속도가 경제 성장 속도를 넘어섰습니다. 자, 관련 기사는 여기 잠깐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요거죠. 국가 가계 채무가 3천조 원 돌파했다. 경기 침체, 감세, 비투 등이 원인이다. 라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죠.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국가 채무, 지방정부 채무를 제외한 국가 채무와 가계빚, 가계신용은 총 3,042조 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명목 GDP 2,401조 원에 127%에 달하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지난해 국가 채무 GDP 대비 비율은 50.4%로 1982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2011년부터 2019년에 30%대를 보이던 게 2020년 들어서 40% 진입한 후 2023년에 50%를 돌파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가계신용도 가계빚도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2분기에 12조 8천억이 늘어서 1896조 2천억을 기록했으며 원인은 부동산 관련 대출 증가가 지금 중가를 꼽고 있습니다. 네 번째, 자영업자 대출 연체가 지금 15조 원이라는 소식인데요. 자, 관련 기사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자, 요거죠. 여기 아니다. 자, 관련 기사는 자, 여기 보시면 위기의 자영업자 대출 연체 15조 6곳 중 한 곳은 빚을 안고 폐업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내용 보겠습니다. 평균 대출금은 약 1억 원을 떠안고 65만 곳이 폐업했다라는 소식이고요. 25일 한국신용데이터의 소상공인 동향 리포트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884조 4천억 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지금 뭐 이게 지금 이렇게 65만 건 나와서 끝이냐 아니라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소식도 상당히 지금 우리 경제가 지금 상당히 많이 매크로적으로 안 좋구나, 좀 위기의식을 좀 느껴야 될 그런 환경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증시에서는 그런 게 바로 나타나진 않아요. 시차를 두고 갑자기 어떤 트리거에 의해서 갑자기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시그널은 증시에서도 나타나긴 할 거예요. 수급적으로. 그래서 파생 수급을 계속 따지는 겁니다. 외국인들이 뭘 하고 있는지, 어떤 상황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지는 어쨌든 파생 상품 시장에서는 돈이 먼저 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갑자기 발현되는 뭐 코로나 때처럼 갑자기 그런 형태가 나올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은 매크로적인 환경이기 때문에 먼저 파생 시장에서 돈이 움직일 거라고 보고 외국인들이 어디로 향하는지 자꾸만 주목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갑자기 이상한 신호를 내보낸다면
아, 이제 점점 때가 무르익어 가는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직은 그렇진 않아요. 아직은 지금 계속 중립 포지션이니까. 이미 지난번에 그 시그널은 7월 11일부터 나왔었고 한번 8월 5일까지 약 한 달간 정리가 한번 1차적으로 됐기 때문에, 물론 깨끗이 정리되지는 않았다 말씀드렸습니다. 밑에서 갈아엎지는 못했어요. 이제 시차를 두고 다음을 향해서 언제가 될지 모르는 그 다음을 향해서 지금 어느 정도 회복도 하고 또다시 돈을 유입시키고 하는 과정을 또 겪고 있습니다. 그게 몇 달이 될지 또 1, 2년이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매크로적인 상황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그리고 한번 물갈이가 제대로 일어나서 수급 전환이 대전환 일어날 때까지는 그래도 좀 보수적으로 살펴야 되는 앞으로의 1, 2년 정도가 돼야 되지 않겠나를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현재 수급에 충실한 겁니다. 현재 지금은 또 중립의 반등이 또 나올 수 있는 구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에서 머물러져 있네. 머물러 있을 때 중립 포지션이네. 외국인들 옵션 양매도 포지션에서 프리 깎고 있네. 이런 상황들에서 트레이딩을 하는 거죠. 그러나 언제든지 시나리오상으로 머릿속에 뭔가를 갖고 있어야 내가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이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건가 대처가 가능한 거죠. 지난번에 우리 반이 8월 5일 요 급락장 전에 시장 급락을 대비할 수 있었던 것처럼요. 이때 제가 여기서 하락이 계속 물갈이가 안 됐고 투매가 나오지 않았는데 수급도 여기서 6조 원 거의 채워놓고 이제 돌리긴 할 것 같은데, 하락으로 돌리긴 할 것 같은데 충분히 되지 않았는데, 그리고 일본이 금리 인상을 결정했는데도 시장은 올라가는, 이거 뭔가 이상하다. 빗각에서 맞고 떨어지네. 이거 시그널이다. 좀 좋지 않은데, 조금 부담스러운데,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방에 대비했던 분들이 수익을 일단 내고 돌아서는 과정. 어디까지 돌아설 수 있어? 여기까지. 반등의 618자리와 빗각을 만나는 이 지점까지 와가지고 변곡을 형성할 수 있다는 그런 과정들. 이런 전체적인 지금 현재 상황을 충실하지만 결국에는 이런 내용들이 결국에는 우리나라 경기, 뭐 예를 들어서 뭐 건설 경기나 모든 현재 자영업, 지금 이거 자영업 얘기잖아요. 모든 것들을 한 방에 연쇄적으로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해소가 되었으면 저도 참 좋겠어요. 오늘 보시면 삼부토건 기사 나온 거 많이들 보셨을 텐데 급여를 지급을 못했다고 합니다. 8월 달에 임직원들한테 지급돼야 할 급여가 못 나갔다고 해요. 코스피 상장사가요. 코스피 상장사가 급여를 지급 못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이런 것들이 지금 하나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연쇄적인 반응도, 혹시나 모를 그 반응도, 도미노 현상도 우리는 마음속으로 시나리오상으로 갖고 있어야 나중에 대처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수급 변화에 굉장히 충실을 해야 합니다. 어차피 파생에서는 먼저 돈이 먼저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요? 베팅하는 방향으로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그런 수급들을 이제 파악하는 것을 이제 우리는 이제 방송에서 같이 보고 있고, 또 구독자 정보 공유방에 제가 중요한 내용들을 다시 같이 공유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규 구독하신 분들은 반드시 유튜브 댓글에 있는 텔레그램 상담방으로 문의 주셔서 구독자방에 들어오셔서 함께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간 되시는 분들, 제가 매일마다 8년째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요. 라이브 방송 매일 하고 있으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 들어오셔서 함께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내용은 잠깐 짚어봤고요. 오늘 우리장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개장 전 체크 내용입니다.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었고요. 개인 콜옵션 위주의 양매수 기조가 유지됐습니다. 개인이 콜옵션이 풋옵션에 비해서 4배 이상, 3-4배 이상 유지됐던 시간이 꽤나 길었죠. 그다음 외국인 선물 매수 스위칭 유지 여부를 파악해야 했는데 오늘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다가 매수로 다시 뒤바뀌며 마감했습니다. 즉 금요일에 매도에서 매수로 스위칭이 됐는데 오늘 그 매수가 매도로 바뀌고 매수로 바뀌고 매도로 바뀌고 매수로 바뀌면서 다시 금요일 원래대로 끝이 났죠. 오늘 33억 매수가 있었으니까요. 그다음 28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 있고 30일 PC 대기하는 모습. 환율 흐름.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의 기조연설 이후 빠졌던 환율은 다시 스멀스멀 회복하며 마무리가 됐습니다. 환율은 이따가 또 적어 있으니까 그거 좀 보고 다시 이어서 설명드릴게요. 장중 체크 내용입니다. 7거래일 연속 외국인 환매수가 우위였고요. 프리장 초반부터 끝까지 유지되었습니다. 외국인 선물은 신규 매도 플러스 환매수 조합이었고요. 오늘은 흥구석유나 한국석유, 중앙에너비스 등 에너지주가 장 초반부터 조금 움직임이 있었고요. 전쟁 관련 이슈의 종목들이 좀 움직이면서 이쪽이 지금 뭔가 지금
심상치 않다라는 것을 또 한 번 신경 쓰게 만드는 대목이었고요. 그러면서 원유 선물 포지션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개인 상방 90%에서 90% 집중해서 거의 중립 형태로 지금 바뀌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9시 6분에는 아침부터 370 콜옵션을 중심으로 왕개미가 진입하기 시작했는데요. 약 10억 원 정도 들어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그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시장은 빠르게 내려왔습니다. 왕개미가 진입하고 나서 빠르게 급락을 하니까 왕개미는 단타를 칠 수가 있었겠죠. 선물 매도로 합성을 했다면 선물 매도에서 수익이 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들어오자마자 급락했기 때문에 바로 단타로 나갈 가능성 말씀드렸는데 바로 청산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제 가진 것, 시장이 생각보다 좀 많이 밀리면서 가진 것 이상으로 더 팔아서 순간적으로 매도 포지션까지 만들었는데, 결국엔 요거는 다시 돌려놓고 결국에는 매수 쪽으로 오늘 개인들이 양매수했잖아요, 월물 옵션은. 그래서 개인 매수 포지션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370 콜옵션이 원래 가지고 있는 그 5, 6억 정도를 다시 되돌리면서 마감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그 다음에 11시 24분 정도에 새롭게 360 풋옵션에 왕개미가 진입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거 우리 라이브 방송 때 둘 다 같이 다 실시간으로 봤던 거고 파생반에도 다 전달해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때도 10억 원 이상 풋옵션으로 들어왔고,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잠깐이나마 어떻게 돼요? 시장을 지지받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오늘 제가 일단 첫 번째 지지받을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여기였어요. 여기였어요. 그게 이제 뚫리면서 이제 풋옵션을 들어온 왕개미가 잠깐 제동을 걸었습니다만, 오늘 전체적인 분위기가 하방 우위 포지션을 형성했기 때문에 조금 더 밀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이제 최하단부는 이제 365 정도로 이제 적어 드렸는데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했고요. 상단은 371.2부터 시작했는데 370.80에 그치면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침에 시작하면서 왕개미 콜옵션, 그 다음에 오전에 왕개미 풋옵션, 이 두 쪽으로 다 순차적으로 진입한 하루였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양쪽 다 양매수로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끝까지 홀딩을 유지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풋옵션 개인 차트 보시면 여기서 이제 들어오면서 지키는 모습 나타나고 있죠. 풋옵션입니다. 요 시간대 들어왔죠. 그 다음에 콜옵션입니다. 자, 콜옵션은 개인이 여기서 아침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매도 포지션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살리면서 끝났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양쪽 양매수로 끝이 났고요. 그러니까 반대로 외국인들은 양매도를 키우면서 프리를 죽이고, 그 중에서도 콜매도가 더 많으니까 시장을 하방 우위 관점으로 횡보하는, 하방 우위의 횡보 모습을 보이면서 프리를 깎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던 겁니다. 자, 외국인 11시 52분에는 코스피 선물 누적 포지션을 재스위칭했는데, 이거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 재스위칭을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매도에서 매수로 바뀌었고, 오늘 다시 매도로 바뀌었고, 중립 형태로 갔다가 2시 40분에 다시 매수로 스위칭되면서 끝이 났습니다. 요 사이에도 잠깐씩 많이 변했어요. 그래서 다시 매수 스위칭 됐고, 매도 매수 포지션으로 해서 총 매수 포지션이지만 거의 시소에 가까운 중립 형태로 끝났습니다. 뭐 크게 올라선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오늘 33억 순매수 마감으로 금요일과 거의 유사하게 종료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자, 오늘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었죠. 오늘 위클리 옵션 만기에 문은 제대로 못 닫았습니다. 기준에 다 통과하지 못했는데, 굳이 통과한 걸 보자면 370을 막는 정도만 통과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367.5까지 막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장중에. 367.5에 개인 콜옵션, 위클리 콜옵션은 0으로 녹이는 과정이다라고 수차례 설명을 방송에서 드렸습니다. 어쨌든 370이나 367.5를 제한시키는, 하단은 열려있고 상단만 닫는 그런 형태로 전체적으로는 분위기가 하방 무게감이 실린 상태로 움직였고요. 위클리 옵션 만기 결제 싸움은 코스피 200이 366.65로 동시효과 진입해서 366.31로 끝났죠. 361로 끝났습니다. 365 위클리 콜옵션은 1.93으로 진입해서 1.31로 끝났고요. 367.5 위클리 풋옵션은 저평가로 동시효과 들어가서 0.75로 진입해서 1.19로 끝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클리 옵션 일주일간 만기 결과 추정을 보면 이제 기실현 포함해가지고 외국인은 20억 수익 봤을 것으로 추정되고요. 개인은 33억 손실, 금융투자는 14억 수익 봤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자, 종가에 체크한 내용입니다. 거래대금 1, 2위 자리를 각각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탈환했으나
이 둘은 음봉이었죠. 실질적으로 상승 거래대금은 3위를 기록한 유한양행이 약 8,400억 원의 거래대금으로 3거래일째 데이 트레이딩 자금이 집중되는 모습이고 랭라자의 성공을 이어갈 다음 과제에 대한 기대감까지 누워피고 있습니다. 오늘은 KBS까지도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지수는 결국 7거래일 연속 박스 횡보하는 마감을 보였고요.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빗각 저항대 영향을 세게 받고 있습니다. 거의 뭐 그냥 거기만 가면은 지금 누르는 방향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물론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뚫고 안착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긴 합니다. 점점 이 라인이 내려오기 때문이죠. 시간을 뒤로 미루면서 넘어갈 수도 있겠죠. 같은 자리에서. 크고 작은 외국인 코스피 선물 매수가 7거래일 연속 환매수로서 나타났습니다. 종가는 수급적으로 큰 특이사항 없이 0.35포인트 동시효과 상승 마감을 했고요. 종가는 코스피 선물이 개인이 신규 매수 소폭 증가했고 외국인은 환매수 소폭 증가했습니다. 금융투자는 환매도가 소폭 감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종가가 0.35포인트 상승해서 지금도 야간 선물에 약간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달러 선물은 최근에 가격이 좀 밀린 상태에서 오늘 외국인이 3,700억 순매수를 기록했습니다. 종가는 1,323원으로 0.9% 하락 마감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현재 달러 선물은 조금 더 올라와서 회복해서 1,324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환율은 중장기 상승 추세대의 하단 부근을 현재 찍고 있죠. 거의 1320원 라인대 찍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이 추세에서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 이 자리랑 거의 비슷한 자리라고 보여지고요. 한 두어 달간에 걸쳐가지고 다시 찍고 터닝을 한다면 딱 미국 대선 시즌과 겹치게 되겠죠. 그래서 아직은 환율이 언제든지 이렇게 튀어 올라갈 수 있는 환경에 놓여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요. 만약에 이 추세를 강력하게 깨고 내려오는 경우 그 다음 라인을 향해 완전히 빠르게 진정되면서 현재 환율 흐름에 시장이 영향을 잘 안 받고 있잖아요. 환율이 내려오는데 시장은 왜 올라가지 못할까? 예. 앞으로 여기서 더 올라갈 것을 미리 시장은 경계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시차를 두고 지금 시장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렇게 주목받을 때랑 또 다릅니다. 막 1,400원 막 날아가고 여기도 1,400원 날아가는 그런 상황에서랑은 지금은 또 환율에 대한 생각이 증시에 적용되는 게 좀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종합적으로 이제 외국인은 9월물 옵션 양매도를 유지하고 있고요. 오늘은 위클리 옵션 만기를 맞아 콜매도가 조금 더 많았지만 종합 누적으로는 양매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거쳐야만 앞으로 지금 남은 13거래일 안에 거쳐야지만 변동성이 갑자기 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남은 9월 만기 잔존일 13거래일 사이에 외국인의 옵션 종합 양매도 포지션이 바뀌는지 주목해야겠고요. 누적된 양매도로 인해 충분히 시간을 끌며 양쪽 프리를 깎아내려 할 것이고 특히 선물 포지션이 거의 중립인 상태이기 때문에 선물 포지션이 어느 날 하루 날 잡고 1조 원에 준하는 신규 매수 및 신규 매도가 들어오는 날에 주목해야 합니다. 어느 쪽으로 방향을 외국인들이 힘을 실어가는지 첫 번째부터 포착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변동성 지수가 또 시장 횡보 구간에 보시면 변동성 지수가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충분히 내려왔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정되어 있죠. 이렇게 내려오고 있어야 되는 상황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아직도 20포인트를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갑자기 변동성을 키우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당분간은 기준 20을 보자라고 말씀드렸죠. 20 위에서 놀면 아직 변동성 한 번에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20 이하로 좀 쭉 빠져서 이제 17, 16, 15 이렇게 가는 과정이 된다면 그래도 좀 진정이 더 된 상태로 좀 오랜 기간 동안도 유지할 수 있겠다. 이렇게 또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좀 부담스럽고 불안하다라는 거죠. 언제 어떤 변동성이 발현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그 사이에 이번 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있고요. PC 발표 있고요. 다음 주로 넘어가면 고용 보고서 발표 있죠. 그 다음에 금방 또 FOMC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구독자방에 아직도 안 들어오신 신규 구독자분들 신청하셔서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